아내 바람을 접한 외도 피해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저 둘은 오래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 바람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아온 사례가 그랬고요. 상간소송 끝날 때쯤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보통 아내의 분류는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아내바람, 오래 못 가는 이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보아온 아내바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자바람보다는 진행은 느리지만 한번 결심하게 되면 아이도 가정도 버리고 막 나가는 막장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남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함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 바람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도 못 돌아가고 상간남과도 헤어져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포기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느냐 아니면 집으로 다시 기웃기웃하느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긍정의 신호인 것이 일단 이런 상태가 되려면 상간남과 끝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아내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고 이혼하느냐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럼 왜 상간남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남이 주는 사랑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자가 바람피는 심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성적 욕구 때문에 바람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결핍 때문에 바람을 핍니다.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 연애 시절 혹은 신혼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과 결혼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잘 챙겨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믿음직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노력을 유지하기가 쉬우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초반의 열정적인 사랑은 점차 다른 감정인 가정의 책임감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가정을 보다 더 윤택하게 늘려나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직장에 신경 쓰게 되고, 가끔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고, 관심사는 승진, 육아, 투자 같은 가계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자는 결핍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에게 받는 사랑이 줄어든 것 같고 관심이 줄어든 것 같고, 그로 인해 여자다운 매력이 없는 건가 하는 결핍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던 찰나 우연히 알게 된 상간남이 마치 나를 아주 잘 이해해주는 운명의 남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못해주던 정서적 공감과 관심을 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 멘트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죠. 아시다시피 남자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초반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정한 말로 카톡을 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도 하고 꽃선물 같은 환심살만한 행동들도 하면서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바쁩니다. 하지만 상간남과의 관계는 몇 개월, 길어야 몇 년만 지나도 그 환심이 사라집니다. 보통 첫 잠자리를 하고 나면 바로 바닥을 보이는 게 이런 상간남들입니다. 반면 남편의 사랑은 처음만큼 열정적이진 않아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속에 안정성과 변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의 아내가 몸을 허락하는 순간 관계에 을로 보고 서서히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한 관계와 미래.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한 사회에서 지탄받는 불륜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미쳐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동 이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동의가 없는 한 영원한 불륜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상간남이 유부남인 경우 상황은 더 최악이겠죠. 양쪽 모두 가정에 숨겨야 하고 두 배로 조심해야 하고, 이혼해서 같이 살려고 해도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에 딸린 아이들을 보면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자 속에 숨어 다니면서 연락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 또 불만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자가 바람 피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공감받기 위해서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점차 자존감과 원래 가지고 있던 결핍이 원상복구됩니다. 오히려 자격지심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관계가 되겠죠. 실제로 상간남과 아내의 말싸움이 벌어지면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내가 첩이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륜 초반에는 모든 것을 감안하고 도파민과 스릴이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만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팔짱 한번 벗겨보고 선물을 받아도 어디 숨겨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 특성상 어디 말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상간남과의 관계를 어디 말하고 수다를 떨어야 하는데, 올바른 사람은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면 단칼에 거절하거나 선을 긋겠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 관계도 유유상종처럼 꼭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한정되게 됩니다. 어디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못하고 매번 숨겨야 하고 또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는 불안한 관계에서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세 번째, 상간소송이라는 결정타. 남편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장 접수했는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모르겠다. 거짓말로 온 서면을 보니 열받는다. 불륜이 아니라고 우긴다. 이미 파탄난 가정이었다라고 해서 미치겠다. 라고 정말 한결같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못 하셔서 그렇지 상간남들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몇 배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간소송을 제기할 정도라면 그냥 정황만으로는 하지 않으셨겠죠. 확실한 증거로 소송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은 지기도 힘든 소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송 승리에서 받을 판결문과 판결금이라도 있지만, 상간남들은 불륜 가해자라는 낙인과 판결금 2-3천만 원, 그리고 자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막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가정이 시끄러웠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가 변함없이 돈독하셨던가요? 짜증도 나고 신경도 예민해져서 안 싸울 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들 둘 사이가 지금 똑같아요. 아무 일 없던 애정전선에 상간소송이라는 큰 우환이 덮쳤고, 아무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트레스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불륜자들이 받는 소송 스트레스와 위자료의 압박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활동 중이신 탐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간남들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있어도 편하게 돈을 끌어다 쓰기도 애매하고, 돈이 없다면 더욱 힘든 상황이겠죠. 게다가 상간소송은 그 둘이 헤어지지 않는 한 2번, 3번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부터는 그 잡기 힘들다는 유부녀인지 이미 알고도 만난 정황은 필요 없고 애정행각 행위 증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습니다. 상간남이 한 번에 2-3천만 원씩 하는 위자료에 자기 변호사비까지 내가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계속 만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불보도 뻔하지만 이런 압박을 이겨내고 백마탄 왕자처럼 행동할 상간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람난 아내가 상간남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상간남은 여러분 아내의 몸만 온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아무리 사랑이라고 우겨도 그 둘 사이는 불륜이기 때문이고 관계가 불안하고, 세 번째, 상간소송의 압박을 2번, 3번씩 감당할 만한 상간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외도를 연구하고 지켜본 바에 따르면 상간남과 헤어지는 것과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회복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내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되었던 그 둘의 애정전선에 균열을 만들고 서로 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고 여러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다 보면 현실을 직시한 아내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 가정 옆으로 기웃기웃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남편분들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이혼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일단 상간남을 쳐내시고 아내가 상간남에게 의지할 수 없게 만든다면 처음에는 여러분을 원망할지는 몰라도 도파민이 서서히 빠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도, 이혼 피해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앞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이곳에는 수많은 바람 사례와 외도를 슬기롭게 대처하신 회원님들이 많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외도 상담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불륜 증거를 확실히 잡아줄 탐정님도 계신 곳입니다. 모쪼록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